네, 오후 1시입니다. 하루를 건너가고 있는 지금 네 가지 뉴스의 징검다리를 건너가시면 저녁 시사로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리를 건너게 해주는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흰천과 바람만 있으면 저와 함께 건널 수 있는 뱃사공 이우영입니다. 네, 준비했네요. 네. 예, 저는 준비 없이 했는데. 자, 이우영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 알차고 재밌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데요. 이우영 아나운서가 고른 오후 1시의 톱뉴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지선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사 의견들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녹여내고 직접 여러분들의 목소리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는데 자,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 사과는 여러 번 했는데 이번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만 유독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586 세대의 용퇴, 팬덤 정치 극복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네요. 네, 박지원 위원장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전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기자회견 이후 왜 자꾸 사과하냐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당을 책임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 깊어지기 전에 신속하게 사과드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신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출마 약속대로 금지해야 한다면서 세대 교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세대 교체 얘기가 나왔던 배경에서 586이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또 이따가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이 586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2015년 당시 선거를 연상케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뽑아주십시오라고 모두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시점에 이렇게 왜 힘을 빼느냐 이런 비판인 거죠 지금. 네, 이 박 위원장의 어제 예상치 못한 발언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 표정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네.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을 이어가는 박 위원장을 쏘아보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 네. 언성이 높아지고 책상을 치는 이 소리까지 들린 건데요. 네.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86그룹 중에 하나 윤 위원장이 이게 지도부인가라며 소리치고 책상을 내려친 뒤 회의실을 떠났고요. 네. 전해철 의원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하라 이렇게 박 위원장을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박 위원장은 여기에 그럼 저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냐 이렇게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뭐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하고 또 위원장으로 만들 때에 대한 이유도 있을 텐데 그런 이유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은 발언에 대한 공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뭐 지도부가 막 지금 갈등하고 뭔가 다투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은 안 한 것 같네요. 네, 윤 위원장은 기자들이 불협화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런 게 아니다. 총괄본부장의 보고 내용은 당의 선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담고 있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고요. 네. 재차 86 용태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위원장 침묵한 채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박 위원장에게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일정 때문에 급하게 가야 한다. 죄송하다면서 말을 아꼈고요. 이후에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났는데 박 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한 개인 의견이었다. 민주당의 자숙과 성찰의 시간은 매우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당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이후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해당 발언 혁신이라든지 세대 교체, 기득권에 대한 탈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박용진 의원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은 네. 박지원 위원장에게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박 위원장 옆에 서겠다. 당내 역할을 맡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과 역할만 맡고 계시게 한 것이 죄송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양이원영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선택이었고 그녀는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당내에서 충분한 얘기 맞는 말이지만 또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얘기는 다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했어요. 박지원 위원장. 네, 박 위원장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전날 비대위에서 재차 언급한 86세대 용태론과 관련해서는
다 은퇴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네. 민주주의를 이룬 성과를 존경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진 않다. 민주당의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시대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 자극적 포인트로 삼는 건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역으로 선거 전략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겠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소식은 경제입니다. 경유 가격 2,000원 돌파 소식도 전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오르는 게 있겠죠? 바로 여행 물가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이제 경유 가격 오르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행 물가 오르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벌써 6월이고 여름인데요. 네.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폭증했는데 네. 문제는 항공권 같은 여행 인프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항공권은 물론이고 호텔, 단체 여행 비용 등이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네. 백해플레이션. 베이케이션, 인플레이션 합쳐진 거 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여행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프라가 많이 사라졌죠. 비행기 편수도 없어지고. 그래서 참 걱정인데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네, 어제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요.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노선 왕복 항공권 가격이 320에서 33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오른 거고요. 유럽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를 왕복하는 노선은 300만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2019년 같은 달엔 1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물가가 좀 다 올라가고 특히 서비스 분야의 물가가 많이 오르겠네요. 네,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국내 단체 여행비는 1년 전보다 무려 20.1%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여객선 가격도 그렇고요.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는 골프장 이용료도 같은 기간 5.4% 올랐다고 하고요. 호텔 숙박료 역시 5.4%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좀 유류 할증료 인하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지난 3월부터 100달러 시대에 접어든 국제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여행 시 기름값 부담이 상당해졌는데요. 네. 유가에 연동되는 항공기 유류 할증료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6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2016년 비례구간제 적용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첫 번째 뉴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뉴스로 586 용태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인천에는 586번 버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586 버스가 있는데 지금 그 버스 타고 계시는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이번에는 좀 저희를 분노케 했던 사건입니다.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 오늘 대법원 판결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22억 원대 이르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승리, 본명은 이승현 씨인데요. 네.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을 받은 건데 어떤 혐의들입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22억 2,100만 원에 이르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또 이제 도박에 필요한 11억 원 상당의 칩을 빌리는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있고요. 네. 또 성매매 알선 혐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나체 사진 올린 혐의,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혐의, 유리홀딩스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 모두 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데 이분 지금 군인 아닌가요? 네, 이승현 씨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기소가 됐었는데요. 한 달여 뒤에 입대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병장 신분인 건데요. 네.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는데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이제 수용이 돼 있습니다. 네. 병역법상 보니까 복무기간 중에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원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민간 교정시설로 옮겨져서 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요. 특히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정당한 처벌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브라질전 손흥민 선수가 뛰는 평가전 표 예매하셨나요? 네, 못했습니다. 역시 어렵군요.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또 난리가 났나 봐요. 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그리고 세계 최고 축구 스타 네이마르의 맞대결 관심은 역시 엄청났습니다. 다음 달 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축구 대표팀과 브라질과 이제 A매치 평가전 티켓 예매 서버가
아주 완전히 다운을 네. 해버린 건데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팬들 대부분이 예매 화면을 보지 못한 채 대기 화면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3월에도 이란전에도 한번 이렇게 서버가 다운돼서 증설한 건데도 그랬네요. 네, 지난 이란전 당시에는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23만 명이었는데요. 네. 어제는 이제 4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이게 결국에 예매 서버가 다운돼서 이제 불만을 지난번에도 산 바 있는데 당시 축구협회가 사과문을 내고 이런 불편함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네. 이번에도 불편함이 재발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슈 중에 한 가지 뭘 고르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저는 두 번째로 다뤘던 물가. 아무래도 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이제 물가 상승, 여행 물가도 오른다라는 점을 골라보겠습니다. 예, 청취자분은 승리 이승현 씨 처벌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뜬금없이 이우영 아나운서에게 삼행시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계십니다. 0677님인데요. 네. 오늘 띄워주시죠.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뉴스를 잘하는 아나운서는 또 나올까? 우선 청취자 입장에서 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님 좋아요. 영상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 이우영 아나운서님께 푹 빠져 지인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사를 들어갈게요. 모르겠지만. 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청취자 응원을 입고서 또 열심히 네 가지 있는 뉴스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